자, 일단 8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명제 파트 이 책 구성이 정말 상당히 그지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린이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나눠준 그거 RPM이었나? 네, RPM 그 문제에 있는 3단 문법 관련된 문제를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한 다음에 그때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만 같아. 문제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3단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P면 Q가 성립을 하고 한다고 가정하고 Q이면 R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한다면 이게 그냥 한 줄의 식으로 P이면 Q이면 R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P이면 뭐이다? R이다가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명제들의 옳고 그름을 서로 한 줄로서 이어서 쓸 수 있느냐, 뭐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예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대요. P면 Q이다가 맞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도 맞고 R이면 not S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3개의 명제가 나왔대. 자, 일단 이어서 쓸 수 있는 게 뭐인가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 P면 Q이다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not R이면 not Q다가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명제도? 대우 명제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대우하면 어떻게 되지? Q이면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S면 not R이다 라고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R이면 not S다 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일단 그러면은 요 P면 Q, Q이면 R인 거, 이 두 개를 봤을 때 P, Q, R 사이 관계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서 R이면 뭐다? not S다도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관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결론 내볼게요. 1번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를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P이면 R이다가 맞지?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P는 R이기 위한 충분이죠. 그럼 반대로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네, 필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괜찮다고 봐. 오케이. 두 번째, S는 not P이기 위한이래요. 지금 P랑 S를 보면은 P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not S인 것까지도 갈 수 있죠. P면 not S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될 거니까 P는 not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얘는 반대로 S가 not P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 이거 대우명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S는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여전히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충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여러 문제들입니다. 여러 거. 근데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일렬로 잘 쓸 수 있기만 하면은 딱히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 내가 이거 두 번째로 쓴 거는 저 뒤에 스텝 2에 32번을 쓴 거거든요. 32번 한번 봅시다. 95페이지예요. 자, 조건 4개 PQRS가 나왔대요.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봐.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Q이면 R이다도 성립이 되는 거고, S는 R이기 위한 필요래. 필요 조건 필요 없어요.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낫기 때문에 R이면 S다라고 읽어보도록 할게. Q는 S이기 위한 필요니까 S는 Q이기 위한 충분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S이면 Q이다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요 위에 있는 3개가 P에서 Q, 이거 R이에요? 홀리.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하네. P랑 Q 사이 관계가 약간 애매하긴 하고, P이면 R이다도 맞죠? 그리고 Q이면 R이다도 맞아요. 근데 R이면 S래. 근데 S가 다시 누구로 돌아간대요? Q로 돌아간대요. 그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도식화를 한다면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린 요 3개의 관계가 결국 지들끼리 뺑뺑 돌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할게. 그러면 이거를 R, S, Q, 약간 뭐 3권 분립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R이면 S, S면 Q, Q이면 R, 요 정도로 지들끼리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P만 이렇게 난입하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상황을 그려주시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P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P면 R이 되고 R이면 S 되고 S면 Q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Q랑 R이랑 S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가 맞을까? 지들끼리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결국은 R이면 Q이다도 맞는 말일 거야. R이면 S고 S면 Q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R이면 Q도 맞고 Q이면 R이다도 맞죠. 이 세 개는 다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단 논법 중에서 일렬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세 개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빙빙 도는 경우도 간혹가다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도는 경우는 이 세 개들이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 P만 약간 예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이런 것도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알고전에서는 요 3단 논법 관련된 문제가 정말 없네요. 81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하나 정도밖에 없어 보이고 유제 문제 8-1번 푸셨다면은 그 그린에 16번이랑 20번 정도 아마 넘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네 문제 한번 풀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린 유형 16이랑 20. 일단 이제 살짝 조금 장르가 바뀐 느낌이기도 할 거야. 논리학의 정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수학에 가까운 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학이 아니라 산수 정도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냥 계산이나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물론 재미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게 수학하는 거거든. 실제로 이제 수학은 이런 거에 좀 더 가깝고 내가 이제 대학교도 수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만 해요. 실제 학교 시험도 이런 것만 하고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재미를 들리면은 꽤 괜찮은 파트이기도 하다죠.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증명하는 문제들에서 한 보통 3개 정도를 언급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 대우증명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렇게 증명 방법의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렇게 3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 다 배우긴 할 텐데 요 2개는 이제 오늘 배우는 거고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요거야. 뭐 이건 당연히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근데 혹시 귀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는 모르겠네요.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모른다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니까 이런 건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오늘은 일단 요 2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대우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배우냐면은 실제로 명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증명하기가 꽤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제를 증명하기 힘든다면은 얘가 맞다라고 가정할 때 이거의 대우 명제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해결을 해서 걔가 맞는 말이면 원래 명제도 뭐 하겠다? 맞겠구나 라는 그런 논리로 진행을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라고 하는 요 형태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쉽지가 않아. 까다로워. 그런데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돌린 다음에 봤더니 이게 오히려 쉽네. 이게 오히려. 그러면은 얘가 참인 거를 보이는 과정에서 실제로 참인 게 밝혀진다면 얘가 맞기 때문에 누구도 맞겠다? 원래 있는 이 명제도 맞겠다. 그래서 증명 끝.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런 거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 일단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P라고 보시는 게 맞고 n도 홀수다라고 하는 이 파트가 Q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증명하는 게 다이렉트로 가기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not Q이면 not P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실제로 대우 때리면 어떻게 써지겠니? n이 뭐라면? 그렇죠. 짝수이면 n제곱도 뭐인 거다? 그렇죠. n제곱도 짝수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나 이걸 증명하는 거나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로 출발하자. Let's go. 자, proof. 보통 이제 증명 시작할 때
PROOF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증명이라는 단어죠. proof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PF 이렇게 괄호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쓰도록 할게요. n이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출발하면 어떨까? 여기서의 k는 뭐죠? 옳지. k는 자연수 범위. 이렇게 걸고 갈게요. 자, n이 2k 짝수라고 한다면 실제로 n을 제곱하면은 2k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k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4k 제곱이라 써도 되는데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2 곱하기 2k 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여기서 요 2k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들여다보면은 k가 자연수라며 그 자연수의 제곱해도 여전히 자연수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될 거야. 거기에다가 몇 배까지 했으니까 2배까지 했어요. 여전히 뭐겠어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는 자연수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돼. 그 자연수의 몇 배를 한 숫자가 되는 거니까 2배를 한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뭐가 된다? 네, n제곱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명제를 지금 증명을 했죠.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겠다.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이제 마무리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기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하고 그 안에 뭔가 박스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 정도의 증명을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하고 연습하기는 좀 그러니까. 96페이지에 33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랑 B는 여전히 자연수 범위에 있대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뭐라면? A 더하기 B가 홀수라면, 홀수이면 A랑 B 중 하나만 홀수, 하나는 홀수, 다른 하나는 짝수. 뭐 지금 이렇게 나왔나? 그죠? 이걸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보래. 자, 일단 이 명제를 대우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가 홀수, 하나가 짝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B가 둘 다 홀이거나 짝이라면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거야? A 더하기 B가 짝수다 라는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지금 여기서 둘 다 홀수 또는 둘 다 짝수라고 케이스를 분류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서 가면 될 거라고 봐. A, B 둘 다 뭐인 경우? 홀수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홀수의 대표적인 표현은 2k 더하기 1이나 2k 빼기 1 같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2k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하니까 빼기 1로 갈게요. 그리고 k를 뭐로 잡자? 자연수. 그리고 b는 L 빼기 1이라고 할게요. L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 실제로 둘이 한번 합해보자고. A 더하기 B 하면 어떻게 되지? 2K 더하기 2L 빼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이것들은 다 뭐로 묶어내는 게 가능하냐면 2로 묶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생각해봐요. K랑 L 여전히 자연수 범위 안에 있어요. 이 둘을 합한 거는 최소값이 몇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거든. 가장 작은 자연수가 1, 1이니까 2보다 큰 숫자에서 1을 뺀다 한들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자연수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2배 한 거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구나. 일단 첫 번째 단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이번엔 두 번째. A랑 B가 둘 다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로. 자, 그럼 여기서는 A를 2K, K 여전히 자연수고요. B는 2L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A랑 B의 합은 그냥 무난하게 2K 더하기 2L이 될 거고요. 2로 묶어진 채로 K 더하기 L. 여전히 자연수의 2배의 표현이 되는 거라서 얘도 분명히 뭐가 된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케이스를 둘 다 나눠서 따로따로 해봤는데도 둘 다 뭐인 게 확실하니까 짝수인 게 맞기 때문에 이 정도면 증명이 된 거라고 봅니다. 뭐 증명을 끝낼 때는 한글로 그냥 증명 끝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있어 보이게 나 했다, done 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써서 써도 상관없고요.
뭐 좀 더 수학적으로는 뭐 QED라는 표현도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끝내도 상관없어요. 뭐 아무튼 여러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해보셔야 할 차례가 온 것 같아. 어디를 해보시냐면요. 82페이지에 유제 9-1번 있죠? 그 유제 9-1번에 있는 두 문제 이면진어 노트에다가 한번 하나하나 벼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림도 유형 21이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이거든? 그 문제도 한번 지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건 안 지우고 있을게요. 그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증명하라라고는 안 내고요.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을 뚫은 다음에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냐 없냐 정도로 빈칸 추론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야 하는 거는 굳이 꼭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명제라도 제대로 한번 증명해보는 연습이 정말 소중하긴 합니다. 얘도 이제 여러 증명 방법을 연습하는 거를 해본 친구나 안 해본 친구의 수학 실력의 차이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증명하는 거 그냥 건너뛰시면 너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증명하는 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귀류법. 자, 83페이지입니다. 알고죠?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무슨 방법인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귀류법이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제 증명 방법이고요. 이건 뭐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83페이지 그 중간에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네, 그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발생함을 보여 그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의 자체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뭐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가를 일단 좀 받아들인다면 이게 논리가 이런 거야. 일단 이런 명제가 나왔을 때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나왔을 때 일단 이게 맞다는 걸 보이고 싶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결론 파트를 아예 그냥 뒤집어 깠어요. 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아니라고 해봤을 때 이렇게 흐름대로 진행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잘못됐네? 뭐가 잘못된 거야?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겠지. 이런 논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부정한다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파트라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내가 칠판에 쓴 거는 83페이지 예제에 있는 그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양의 정수는 자연수죠. 자연수 AB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은 AB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임을 증명하래요.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 뭐가 있죠? 3대 4대 5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5대 12대 13도 있고요. 7대 24대 25도 있고 8대 15대 17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숫자들 나열해보면 분명히 그 중에 뭐는 있어요? 짝수란 게 있네요. 신기하죠? 뭐 이런 사실이 있대요.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래. 자,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건 너무나 막연하기도 하고 이거를 굳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아예 이 결론을 부정을 할게. 자,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전부 다? 옳지. A, B, C가 전부 다 홀수라고 가정하는 게 출발이야. A, B, C가 모두 뭐라고? 홀수라 가정하자. 자, 지금 결론을 비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A, B, C를 어떻게 둘 거냐면 문제에서는 지금 A를 2L 빼기 1로 뒀대요. 나쁘지 않네. B는 2M 빼기 1. 그리고 C는 2N 빼기 1. 이렇게 두래. 자,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L과 M과 N은 여전히 어떤 범위? 자연수 범위에 있는 숫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를 다 뭐로 걸었어? 홀수로 걸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거야. A제곱과 B제곱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 A제곱이랑 B제곱은요 2L-1의 제곱과 2N이 아니라 2M이죠. 2M 빼기 1의 제곱의 합일 거야. 자, 전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줘요. 4L 제곱이고요. 여기서 얘 제곱하면은
4m제곱이죠. 옳지. 중간에 몇 L 남아요? 마이너스 4L. 여기서도 마이너스 4M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을 거니까 뒤에 2가 붙네. 그치? 자, 근데 이거는 근데 그 문제대로 지금 의도를 갈게. 여기 있는 친구 다 뭐로 묶을 수 있고 4로 묶어서 L제곱 더하기 M제곱.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4에 L 더하기 M 뒤에는 더하기 2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의 나 자리에 들어갈 게 누구겠다? 요 2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전체 숫자는 분명히 지금 뭐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될 거라고.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짝수인 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할까요? L이랑 M은 어차피 뭔지 몰라도 자연수 범위의 숫자야. 제곱 한들 둘이 더한들 신명나게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4배, 4배, 2배씩 했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는 뭐로 묶어내는 게 가능해? 2로 묶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 뭔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어떤 자연수의 분명한 2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분명히 짝수겠다라는 확인이 됐어요. 자, 근데요. C 제곱은 어떻게 될까? C는 지금 2n 빼기 1이었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야. 이 앞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2로 묶어낸 다음에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뒤에 뭐 때문에? 요 1 때문에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죠. 상황 자체가 지금 궁금한 거로 보시면 돼. 자, A, B, C를 다 홀수로 박은 다음에 A제곱과 B제곱을 했더니 걔는 확실히 짝수가 나왔고 C제곱만 따로 했을 땐 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짝수랑 홀수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알고 있는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즉 이걸 통해서 이 상황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랑? C제곱이랑 죽었다 깨나도 같을 리가 없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모순이 발견됐어요. 개소리가 나왔다고.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을 부정하여서 진행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맞다? 원래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